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다 완벽하게 해야 할 것 같지? 이 정도면 됐지. 라는 말이 왜 이렇게 입에 안 붙는 걸까? 실수하면 무너질 것 같아. 오늘은 이 완벽주의,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 느슨해질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완벽주의라는 건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지. 실수해도 괜찮아. 다른 사람도 그렇게까지 나한테 신경 안 써.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걸 마음으로는 못 믿어요. 알긴 아는데 불안해요. 조마조마해요. 괜히 자꾸 확인하게 되고 조금만 어긋나면 마음이 소리치죠. 야! 지금 망한 거야. 다 끝났어. 그쯤 되면 마음이랑 머리는 아예 따로 살고 있는 느낌. 머리는 침착하게 괜찮아 라고 하는데 마음은 이어폰 끼고 딴 데 보고 있는 거죠. 이럴 땐 뇌와 마음을 같은 팀으로 만들어주는 작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바로 몸을 먼저 속이는 연습이에요.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이게 진짜 잘 먹혀요. 예를 들어 깊게 숨쉬기, 어깨 내리기, 일부러 하품 몇 번 하기. 이걸 하면 뇌는 어라? 지금 안전한가 본데? 하고 착각한다고 해요. 이 착각이 감정에게 전달되면 마음도 슬슬 안정되기 시작해요. 이게 감정 해킹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논리로 설득할 수 없다면 몸을 통해 조용히 우회하는 거죠. 완벽주의는 꼭 대단한 자리에서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상 구석구석에 숨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메일 1초마다 고치는 사람도 있고 투두리스트에 샤워를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스토리 6번 다시 찍는 사람도 있고 집 청소하면서 청소기 바퀴 자국 정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요리 레시피에 그램 단위까지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사소한 행동들 속에 우리 마음속에 완벽해야 한다는 신념이 꾸역꾸역 얼굴을 내밀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용히 나를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 느슨해질 수 있냐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도 함정이 있어요. 우리는 느슨해지는 것조차 완벽하게 하려고 해요. 어디서부터 느슨해지면 제일 효과적일까? 이걸 제대로 해야 완벽주의를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시작은 아주 작고 일부러 불완전하게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럼 어떻게 느슨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망해도 산다 시뮬레이션 해보기입니다. 딱히 파괴적이진 않아요. 예를 들어 이메일에 오타가 났다. 상대가 그냥 무시할 거예요. 끝. 발표에서 말을 더듬었다. 98%가 집중 안 했을 거예요. 끝.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완벽하지 않은 행동은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relax. 아무도 여러분을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두 번째, 실수 퀘스트 하기. 일부러 작은 실수들을 미션처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일부러 양말 짝 안 맞춰 신고 나가기, 집안의 물건 정리 안 하고 그냥 두기,
머리 안 감고 나가기. 이런 걸 수행해 보면서 살아있는 자신을 관찰해 보세요. 세상이 멀쩡히 돌아가고 있다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투두 리스트 말고 원어드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보통 투두 리스트는 이런 느낌이에요. 오전 7시 기상, 스트레칭 30분, 물 2리터 마시기, 책 30페이지 읽기, 운동 1시간 하기, 완벽한 저염식 식단 하기. 근데 문제는 진짜 나는 피곤하고 짜증나고 배고프고 침대가 자석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를 볼 때마다 진짜 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 혐오에 빠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리스트를 못하면 하루가 실패로 찍히는 느낌까지 줘요. 이건 감정 과세예요. 그래서 투두 리스트 대신 원어드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 당장 마음속에서 끌리는 것들, 하고 싶거나 궁금하거나 내 안에 피곤한 자아를 달래줄 수 있는 것들을 리스트로 적어보세요. 기존에 운동 1시간이 내 투두 리스트였다면 원어드 리스트는 집 앞 편의점까지 걷기, 돌아오면서 좋아하는 노래 듣기로 할 수 있겠죠. 또 완벽한 저염식 식단에서 오늘은 몸이 진짜 원하는 음식 고르기, 피자여도 괜찮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게을러지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로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리스트인 거죠.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심리적 저항이 낮아져요. 해야 돼 보다는 해도 돼가 뇌에 훨씬 덜 부담돼요. 덜 피곤한 뇌는 기꺼이 행동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성취감이 더 커요. 피자 먹는 걸로 하루가 완성됐다면 이건 거대한 승리인 거예요. 나 지금 나를 챙기고 있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또한 회복 탄력성이 생겨요. 하기 싫을 때도 작은 즐거움이 있어서 이 리스트를 피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회복돼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감각이 돌아오면 다른 것도 자연스레 할 수 있어져요. 바로 여러분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고 싶은 일을 눈치 없이 허용해 줄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살아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느슨해질 수 있는 방법, 바로 완벽 비우기 데이 만들기입니다. 하루만 정해서 이런 식으로 선언해 보세요. 오늘은 잘하려고 안 할 거야. 그냥 대충 할 거야. 일부러. 하루만이라도 해보세요. 그날 하루는 여러분을 완벽함이라는 감옥에서 잠깐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완벽하게 돌아가도 괜찮아요. 느슨함은 연습이니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머리로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왜 나는 여전히 뭔가 불안하고 찝찝하지?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 마음이 원래 그런 속도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변화가 생기면 감정도 바로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감정은요, 진짜 느려요. 이해보다 한참 뒤에 도착하는 택배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발표 중에 말을 버벅였다고 생각해봐요. 그날 퇴근길에 여러분의 뇌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다 이해했을 거야.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말이 다릅니다. 아, 망했다. 다들 속으로 웃었을 거야. 내가 그 팀에 괜히 민폐 준 것 같아. 집에 가기 싫어. 그렇게 밤에 자기 전에 3번쯤 떠올리고 이불킥 하다가 잠들죠. 근데도 우리는 착각해요. 이걸 머리로 이해했으니까 이제 안 불안하겠지? 아니에요. 감정은 그런 식으로 안 움직여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느슨한 선택들을 계속 연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발표 준비 덜 완벽하게 해도 그냥 시도해보고 말실수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고 실수한 날에도 나 자신을 괜찮다고 말해주고 이런 걸 억지로라도 반복하다 보면 정말 어느 날 별거 아닌 순간에 감정이 갑자기 따라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퇴근길에 편의점 들러 삼각김밥 고르다가 그날도 회사에서 조금 실수했는데 갑자기 문득 이렇게 느껴져요. 예전 같으면 계속 자책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네? 그게 바로 감정이 드디어 도착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감정은 이성보다 느려요. 이해했다고 해서 곧바로 안정되는 건 아니에요. 느끼는 건 늘 나중에 도착하는 느림보 택배 같은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감정이 따라올 시간만 주세요. 여러분은 이미 변하고 있고 감정은 지금 양말 신고 천천히 따라오는 중이에요. 곧 도착해요. 진짜예요. 실수? 괜찮고요. 미움? 나이스 전략이고요. 과자 먹다 잠들기? 인간다운 행위예요. 오늘도 우리는 아주 적당히 멋지고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지금은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언젠가 문득 떠오를지도 몰라요. 그때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 나 그때부터 이미 괜찮아지고 있었구나. 그럼 안녕히 계세요.